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을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물소화약제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은 분자 내에서는 수소결합을, 분자 간에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여 소화약제로서 효과가 뛰어나다. 뒤에 이 말은 맞죠. 이 말은 완벽하게 맞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반대로 돼 있죠. 그죠? 분자 내에서는, 그죠? 분자 간에는, 맞습니까? 그리고 물 특징, 증발 잡열은 100도씨 1기압에서 5상구 냉각소화 효과적. 그죠? 용해 잡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80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알코올 등과 같은 수용성 액체 위험물 화재에 사용하면 희석작용 가능하죠. 그리고 얘는 무상으로 주수하면 질식 효과와 에멀전, 그죠? 유화 효과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아마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실험 데이터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중이라던가 물의 비중이 얼마예요? 1입니다. 아셨어요? 물의 비중은 1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런 것도 아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밀도. 물 밀도는 1000입니다. 1000. 아셨죠? 이게 실험 데이터예요. 밀도라던가 또는 비중,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비중은 이 밀도를 가지고 구할 수 있거든요. 밀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중이라는 걸 구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밀도 있죠. 이 실험 데이터. 얘는 가장 무거울 때 온도인 몇 도? 4도씨에서의 값입니다. 그래서 물은 실험을 할 때 대부분 4도씨에서 무게를 잰다거나 또는 이제 4도씨의 밀도를 잰다거나 이런 식으로 4도씨라는 조건을 많이 줘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다라는 거 그냥 특성으로 하나 알고 가십시오. 이게 유체역학 같은 데서 나와요. 어디요? 유체역학. 소방 유체역학 같은 데서 나오는데 일단은 물의 특성. 그래서 간부기출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근데 말씀드렸죠.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긴 했습니다. 이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화약제의 명칭은 그랬습니다. 물에 중탄산 칼륨염, 방청제 및 안정제 등을 첨가하고 영하 20도에서도 얼지 않게 물의 침투 능력을 조금 더 배가라는 건 증가, 그죠? 배로 증가시켰다. 소화 원리로는 칼륨 이온의 연쇄 반응 차단에 따른 역제 소화와 물을 주성분으로 한 냉각 소화와 가연물의 표면에 피복되어 산소와의 결합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 작용이 있다. 이게 뭐예요? 강화액이죠, 강화액. 맞나요? 강화액. 됐습니까? 정답 몇 번? 요거 1번이죠, 1번. 그죠?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참에 그냥 강화액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물이지만 칼륨 이온에 의해서 뭐까지 나타낼 수 있다? 부촉매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세 번째, 물소화약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의 냉각이나 질식 효과 높죠. 그리고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죠. 1번 쉽게 구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안정성이 높죠. 그죠? 3번 비열과 증발 잡열이 다른 유체보다 크니까 열량 많이 흡수하고요. 4번 극성 공유결합 및 산소결합이 아니고 수소결합이죠. 수소결합. 그지? 완전 잘못된 거죠. 그죠? 매우 안정된 물질이다.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4번이죠. 4번. 됐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머지들은 다 맞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그리고 얘 질식도 있다 그랬죠. 그죠? 1650배 질식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안정된 물질이라 얘네들이 결합력이 되게 좋은 애들이다. 그리고 아까 4도씨에서 가장 무거운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물 특성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물 특성을. 4번. 물소화약제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산알칼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이게 또 안 지워질까요, 얘가? 추워서 그런가? 춥다고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그지? 산알칼리제는 산과 알칼리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 알칼리 금속염이 물의 소화 능력을 강화시킨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라고 가져가시고 첨가제에 산알칼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강화액은 물의 밀도를 보충하는 첨가제이며 탄산칼륨에 있는 칼륨 이온이라는 걸 이용해서 부촉매까지, 그치? 그리고 여기다 침투제를 더해서 제조할 수도 있대요. 이런 것들은 맞는 보기로 하나 가져가십시오. 침투제는 물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서 액표면적을 작게 하고 침투성을 강화시킨다. 물의 침투가 유의치 않은 산림이나 신부화재 쪽에서 효과적이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증점제는 물의 점도를 증가시키죠. 물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약재고 일반 건물화재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써요? 산불 화재에서 제가 많이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그 나뭇잎, 그죠? 나뭇잎에 얘네들이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게, 맞나요?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슨 제다? 침투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증점제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밑에 나와 있는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산림화재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5번, 표면 장력이 소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들 표면 장력은 일단 응집력이에요. 결국 모이는 힘이거든. 모이려는 성질. 얘는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하면은 응집력이 큰 거예요. 서로 모이려는 힘이 큰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잖아요. 표면 장력이 큰 물질들은 자기들끼리 막 똘똘똘똘 뭉치려고 그래요. 미친 듯이 뭉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안쪽으로 막 모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려고 하거든요. 본인이 생긴 모양을 최소화하려고 그래. 계속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근데 그랬을 때 표면 장력이 정말 가장 세지잖아요. 그럼 요 모양이 나타난대. 그래서 구 모양일 때가 표면 장력이 가장 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쪽으로 꽉 해서 모였을 때, 꽉 찼을 때, 구 모양일 때가 표면 장력이 가장 세고 응집력이 셀 때의 모양이에요. 아셨죠? 요거 하나 알고 계십시오. 자, 근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낮춰주잖아요. 그럼 얘가 잘 모여있던 게 손을 조금씩 풀어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구 모양이 아니고 약간 바깥쪽으로 이제 조금 느슨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결합력은 조금 약해져요. 응집력은 좀 약해질 수 있으나 얘가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퍼지면서 불에 닿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좋아지고 질식 효과도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 장력이 작아졌을 때 결론, 얘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좋아져요? 소화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잘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표면 장력을 낮춰서 표면 장력을 낮춰서 우리가 침투제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야. 요걸 낮추기 위해. 즉 소화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맞습니까? 그래서 가염물 쪽에서도 봤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표면 장력이 큰 가염물이 있고 표면 장력이 작은 가염물이 있다. 표면 장력이 작으면 얘가 옆으로 퍼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가염물은 불과 닿는 면적이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럼 그 가염물은 더 잘 타게 되는 거죠. 산소와 접하기도 쉽고. 그래서 가염물 구비 조건에 표면 장력은 어떨 것? 작을 것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더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소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게 설명한 것이 아닌 거 그랬는데 1번 표면 장력이 크면 부착력이나 응집력이 증대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잘 붙는 거죠. 모이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증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표면 장력이 작으면 침투력이 증가되고 물입자가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옆으로 퍼지면서 뭐가 낮아져요? 자기들끼리 결합력이 낮아지니까. 그죠? 침투력, 조그만 애들이니까 증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물입자도 좀 가벼워지겠죠. 그죠? 세 번째, 표면 장력이 크면 인력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인력이 뭐냐?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야. 결합력. 근데 이 결합력이 감소하는 게 아니죠. 증가하는 거죠. 비표 면적이 감소하면 맞습니까? 냉각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거야. 그럼 소화력이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표면 장력이 작은 경우 소화수 방사 시 심부 화재 침투력이 증대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첨가제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고 아까 우리 앞에 갔을 때 그죠? 그래서 표면 장력이 컸을 때와 표면 장력이 작았을 때 물소화약제의 특징 요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부러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죠. 맞나요? 자 이제 6번 강화액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1번 강화액은 알칼리 금속 염료의 수용액으로 물의 동결 방지 및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에 탄산칼륨이라는 걸 용해를 시켜서 겨울철이나 한랭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다. 부촉매 효과와 물보다 침투력도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재연소 방지할 수 있는 소화 효과도 있다. 강화액 소화약제의 사용 온도 범위는 0도에서 40도가 아닙니다. 이게 몇 도예요? 아셨죠? 영하 20도에서 40도입니다. 영하 20도에서 40도. 강화액은 액체 소화약제 중 유일하게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강화액 소화약제와 분말이 요 사용 온도 범위가 똑같다 그랬죠. 그죠? 7번. 물입자 방사 크기에 따라 일반화재, 유리화재, 전기화재에 각각 적응성을 가질 수 있는데 물입자 크기에 따른 소화효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1번. 분무수가 아닌 봉상이나 적상으로 물을 뿌리게 되면 극성 관점에서 봤을 때 물의 경우 극성 공유결합을 하므로 비극성인 기름과는 혼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료화재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은요 봉상이나 적상으로 물을 뿌리잖아요. 그럼 물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대. 근데 기름은요 비극성이래요. 비극성. 극성을 가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유료화재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 두 개가 극성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개가 혼합이 되지 않는다.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비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물을 뿌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분무수의 경우에는 물분무 입자를 충분한 속도 에너지를 가지게 하여 방사하면 유화층이 형성되어 소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분무수를 뿌리되 우리가 이거를 정말 살포시 이렇게 안개 내려앉듯이 이렇게 뿌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세게 뿌려야 돼요. 세게. 그래야 물이 조그만 애가 날아가가지고 여러분들 유화층을 똑똑 두드려서 똑똑 두드린 기름이 올라와서 그때 이제 물과 만나서 유화층이라는 걸 형성을 하면 그때 이제 덮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충분한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충분한 속도 에너지라는 게 그냥 충분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쏘지 말고 어떻게? 빠르게 쏴줘라. 분무수를 빠르게 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보다 비중이 낮은 유리에 봉상이나 적상으로 물을 뿌리게 되면 오히려 화재 확대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갔을 때 비중이 낮은 거니까 가벼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중이 낮은 거니까 우리가 경질류라고 얘기하는 거고 봉상이나 적상으로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오히려 확대가 될 수 있다. 오케이. 4번. 분무상의 물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방출되는 큰 물방울과는 달리 전기적 절연성이 높아 감전의 우려가 없으므로 가까운 거리에서 물을 이것도 여러분들 원래는 분무상의 물도 언제 뿌리면 안 돼요? 전기화재 시에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은 웬만하면 전기에 사용하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얇게 뿌렸을 땐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얇게 뿌리더라도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가서 뿌리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감전의 우려가 없음으로가 아니고 감전의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물이잖아. 물하고 전기는 완전 상극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답이 4번이에요. 4번. 4번으로 가져가시는 거야. 3번이 아니고. 됐나요? 요거 하나 고쳐주십시오. 됐죠? 그래서 일반 물일 때 B급 화재에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죠. 그죠?
일반물은 이래서 안 된다. 비중차나 또는 극성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대신에 분무수는 가능하다. 됐습니까? 충분한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방사만 할 수 있으면 물과 기름이 뭔가 이제 완벽히 섞인 건 아니지만 반은 물이고 반은 기름인 유화층이라는 게 형성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유화층이 유변이 뭐죠? 유면을 덮는 것을 유화작용이라고 하며 효과적인 소화가 가능하다. 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소화약제입니다. 포소화약제를 사용한 포소화 설비에서 팽창비를 구하는 공식은 그랬죠? 그래서 팽창비는 어떻게 구한다? 포체적을, 이게 너무 쉽죠? 수용액 체적으로 나눠준다. 체적이에요. 절대 면적이 아닙니다. 아셨죠? 체적 대 체적이에요. 정답 3번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만일 그게 20 이하다. 그럼 저발포. 고발포는요? 98,000. 맞습니까? 그래서 1종은 80에서 250. 2종은 250에서 500. 3종은 500에서 1000. 맞나요? 이런 식으로. 1, 2, 3종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었죠. 틀림없이. 맞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알고 계십시오. 1, 2, 3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다 외웠잖아요, 이거. 설마 지금까지 안 외운 사람은 없겠지, 그치? 혹시 안 외웠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외웠지? 2번 공기포 소화설비에 있어서 공기포라는 건 기계포 얘기하는 거죠. 혼합장치. 여러분들 이 혼합장치가 뭐예요? 프로포셔널. 제가 프로포셔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프로포셔널에 대한 기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프로포셔널 왜 사용합니까? 혼합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잘 섞어주기 위해서. 이 봐봐 여러분들. 약재 성분비가 아니고 이건 약재만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물하고 약재를 섞었을 때 그 성분비가 일정하게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거는 1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3번. 자, 이건 이제 계산 문제인데 포 방출구를 통해 포 수용액이 20L가 10배가 됐대요. 여기 20L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로 나왔을 때 10배가 됐대요. 그럼 얘의 최적은 그랬죠? 몇 리터일까요? 200리터죠. 왜냐면 10배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포수용액 최적이죠. 얘는 뭐예요? 포최적이죠. 그리고 얘가 뭐예요? 팽창비죠. 그러니까 얘와의 관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지. 그지? 10배 불어놨으니까 200리터. 됐나요? 자, 근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심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약재 농도를 줬어요. 만일 3%짜리를 썼대요. 몇 프로요? 3%. 아셨죠? 3%짜리를 주고 그리고 얘는 얘가 300리터래. 300리터. 약재량이 몇 리터요? 300리터래요. 300리터. 그리고 얘는 저발포 방식이래요. 저발포. 근데 저발포 방식이니까 최대 몇? 20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준 거죠. 팽창비라는 걸 준 거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를 구하랍니다. 발포 후에 무슨 최적? 포최적. 발포된 다음엔 포의 최적이 얼마가 될 거냐. 아니 그럼 보십시오. 내가 팽창비는 지금 20이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발포 후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고 얘가 X인 거고 밑에는 발포 전에 수용액 최적이 들어가야죠. 그럼 얘를 알려면 무조건 얘를 알아야 돼.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수용액 최적. 여러분들 이 수용액은 100%죠.
수용액은 100%죠. 즉 이 물하고 얘는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약재가 섞여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약재량 300리터는 보세요. 약재량이 지금 300리터잖아요. 100%에 3%를 때려주니까 얘가 지금 몇 리터가 나왔다라는 거야?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수용액량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얘가 100%짜리죠. 그럼 난 수용액량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수용액량은 좀 좁으니까 나눠주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100으로 나눠서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이게 몇 리터가 나오냐면 10,000리터가 나옵니다. 몇 리터요? 10,000리터. 그럼 이게 만이라는 거네. 요게. 그치? 그럼 만이니까 요거 2개 곱하면 20만 나오겠네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그죠? 아니면 수용액체적 구하는 공식은 결국은 이거죠. 약재량 나누기 약재 농도 퍼센트.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팽창비만 잘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좀 응용이 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계산 문제예요. 다음 4번째.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기계포 소화약제 특징만 제가 밑에다 잘 정리해놨죠.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요즘 많이 나온다 그랬죠. 포소화약제 특징은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포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포소화약제는 내유성, 내열성, 유동성, 점착성이 좋아야죠. 소포성 낮아야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담백포는 동물성 단백질의 가수분해 생성물을 기본으로 하고 안정제, 부동액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만든 흑갈색의 특이한 냄새가 나는 약간 끈적끈적한 액체의 소화약제다. 내열성이 우수하고 재발화 방지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내열성이 우수하다라는 게 또 담백포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디귿번 수성막포는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기본으로 하고 안정제라는 걸 첨가를 한다. 그래서 거품에서 환원된 불 속의 계면활성제 수용액이 기름 표면에 얇은 수성막을 형성하고 유면으로부터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발화를 방지하며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라이트 워터라고 얘기한다. 라이트 워터. 있었죠? 이런 내용. 그죠?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라이트 워터. 리을번 수성막포는 내열성이 낮다. 윤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내유성이 좋아 표면화 주입 방식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다 맞네요. 지금. 미음번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물하고 친한 단친매성을 가지며 저발포 및 고발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물하고 친한 단친매성이 아니죠. 얘는 기름하고도 친하죠. 양친매죠. 물, 기름 다 친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럼 정답은 3번이죠. 그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특징 한 번 더 정리하십시오. 아래 5번 다음 중 포소화약제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A급 화재의 경우 소화의 효력이 물의 냉각에 의존하나 B급 화재의 경우는 이게 B급이 온도가 높잖아요. 포의 내열 성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포는 이거 봐봐 여러분들. 발포 배율이 낮을수록 제가 그랬죠. 이렇게 거품 상태보다는 얘가 조금 덜 불어났을 때 이렇게 진한 농축액 상태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소화력은 좋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는 환원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죠. 그러니까 환원 시간이 짧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환원 시간이 짧죠. 환원 시간이 짧다라는 건 이 포가 금방 깨진다라는 거야. 원래 본래의 수용액 모양으로 빨리 돌아간다라는 거죠. 얘는 오히려 농축액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포 거품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죠. 이게 낮은 게. 맞습니까? 그래서 발포 배율이 낮을수록 환원 시간이 길수록 환원 시간이 긴 게 소화 능력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환원 시간이 길어야만 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라 그랬죠. 내열성이 우수하다. 오케이.
환원 시간이란 나오잖아요. 발포 상태에서 포가 깨져서 원래 포수용액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 포수용액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굳이 짧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길게 돼야 더 좋은 거죠. 그죠? 길어야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5%가 깨져서 수용액이 되는 시간 25% 환원 시간이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포가 100%가 있을 때 포 100% 중에 그 중에 25%가 깨져서 수용액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25% 환원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환원 시간이 길면 안정성과 내열성이 증가하는 반면 유동성은 불량해집니다. 환원 시간이 길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화열에 의해 포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농축액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잘 못 나가는 거죠. 그죠? 끄적끄적하니까. 근데 얘는 앞으로 나가기가 좀 더 쉽죠. 옆으로 불어나면서 거품이 늘어나면 얘는 앞으로 나가기는 더 쉬워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팽창비가 크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한다. 포의 직경이 커지면 포층의 막이 두꺼워지는 대신 얇아진다. 그러니까 얇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금방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원 시간이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어떻게 짧게 끝나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4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아래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5번에 가보면 유면 봉쇄성이란 들어가 있죠. 유면을 덮는 능력이며 일반적으로 유면을 덮는 능력이 작은 것이 점착성이나 내열성이 특히 내열성 내화성 잘 보시고. 그래서 유면 봉쇄성이 크다라는 건 내화 내열이 좋다라는 거다. 됐죠? 자, 6번. 수성막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건 우리가 워낙 수성막포에 대한 문제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기본 성분으로 하여 안정제 등을 첨가한 것으로 거품에서 환원된 불 속의 계면활성제 수용액이 기름 표면에 얇은 수성막을 형성하여 유면으로부터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발화를 방지한다. 얘를 라이트 워터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오케이. 두 번째, 방출 시 유면의 얇은 물에 막인 수성막이 형성이 되며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며 소화 속도가 빨라서 유출화제에 적합하며 기름에 오염이 되지 않고 상부포 방식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고 하부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것만 틀린 거고 앞에 건 다 맞는 얘기예요. 내열성이 약하죠. 잔불이 남게 되는 윤활현상, 분말 소화약제와 병용이 가능하다.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 전 요번에 수성막포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문제 하나 넣어놓은 거거든요. 단독으로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치? 그리고 제가 항상 수성막포가 제일 중요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그랬어요. 요거 무슨 현상입니까? 윤화현상. 윤화현상. 윤화. 읽어보시고. 그죠? 윗면의 가운데 부분은 불이 꺼지는데 탱크 벽면과 가까운 부분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백포, 불화단백포 약제는 일어나지 않고 수성막포 소화약제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윤화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윤화현상. 자, 챕터 4.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가스계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제가 임계점과 압력은 알고 계시라 그랬죠? 여기 가보면 31.35도에 72.8. 그죠? 정답 2번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3중점은 모르셔도 돼. 요거는. 이게 트리플 포인트다라고 해가지고 고체, 액체, 기체가 만나는 지점인데 요거 말고 요거. 임계점 잘 보시라고, 임계점. 그래서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 액체와 기체 사이에 여기 공존하는 여기 기준이 되는 임계점이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로쳐놓고. 그리고 이때 무슨 상태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액화되어 있던 게 방출이 됐을 땐 기체로 순식간에 변하죠. 그때 여러분들 나타내는 게 단열 팽창이라고 해가지고 줄 톰슨. 이게 냉각에 대한 거죠. 냉각. 맞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냉각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줄 톰슨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열 팽창이란 말이 들어간다라는 거.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액체가 우리가 뭐가 될 때 이제 기체가 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단열 팽창 과정을 통해서 줄틈손 효과에 의해 우리가 뭐를 빨아들일 수 있다?
냉각 효과, 열을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이거 많이 풀어봤었죠. 방호구역의 최적이 100m 3승인데 이산화탄소 최적이 100m 3승이래. 그랬을 때 소화 농도는 그랬어요. 그러면 공식 중에 이 공식이 있다 그랬죠. 소화 농도 구하는 공식 중에 방호구역의 최적에다가 약제 최적을 더해주고 위에 약제 최적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몇 프로가 나와요? 50%가 나옵니다. 이게 이론 소화 농도죠. 공식.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O2 농도에 관한 공식 있죠. 21분의 21-O2 곱하기 100. 똑같은 공식입니다. 똑같은 공식. 대신에 모양만 틀린 거죠. 얘는 산소 농도를 알 때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방호구역의 최적과 이산화탄소 최적이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공식이고. 됐나요? 그래서 두 개 다 산소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다. 됐죠? 자, 근데 얘 구하는 공식도 있었어요. 무슨 최적이요? 가스 최적. 그래서 가스 최적을 구하는 공식은 이것도 제가 알고 계시라 그랬죠. 이거 책에 다 있습니다. 얘는 방호구역의 최적이고. 그래서 방호구역의 최적에다가 O2분의 21-O2. 그죠? 21은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21이라는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평상시 산소 농도죠. 문제에서 20%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지 않으면 그냥 21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O2는 방출 후의 산소 농도죠. 가스가 방출 후의 산소 농도.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얘가 방출 후의 산소 농도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스 최적 구하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방법이 요거 사용하는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걸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가스 최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식이 좀 복잡해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로 풀어보면 이거 50%가 바로 나와요. 됐습니까? 다음 3번. 이거는 참고로 보시는데 보세요. 순도가 90%래요. 이게 순수 농도예요. 이산화탄소가 1kg이 들어있대요. 근데 이게 1kg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얘는. 왜냐면 10%는 이산화탄소가 아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불순물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이산화탄소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0.9kg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온도와 압력이 있습니다. 그때 최적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 이상기체를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 공식을 가지고 V는 MP분의 WRT 아셨죠? 그럼 여기가 0.9죠. 대입 한번 해보세요. 0.082 0 플러스 273 왜냐면 0도니까 분자량 압력 1atm 그러면 요게 나온대. 참고로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스 최적을 구하기도 한다고.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CO2의 잔멸과 줄톰슨 효과에 의해 주위 열을 흡수하고 냉각 소화한다. 오케이. 니은번. 이산화탄소는 소화 후 잔존물을 남기지 않으며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없다. 오케이. 디귿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밀폐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A급 신부화제의 설비로는 우리가 신부화제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못 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용은 가능해요. 왜냐면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소화기 있죠. 이건 나중에 소화기 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A급 화재에서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뒤에 근거가 있으니까 뒤에서 저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소화기로는 사용 못해요. 방출 시 인명질식 위험이 크며 독성이 크지 않죠. 독성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됐습니까? 자, 그리고 챕터 5 할론 소화 약제입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뒤쪽에 할론이랑 할로게나물 하고 그리고 분말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천천히 한번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설 명절이 끝났고요. 이제 2월이에요. 2월이니까 조금 더 우리 집중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됐나요?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